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과연 우리의 노후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이 최근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우리의 걱정 또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노린 사회에서는 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살펴보고 또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역시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인데 지난 시간에는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또 아직까지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뭐 수사기관 사칭, 뭐 금융기관 사칭 다양한데 이 금융기관 사칭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돈이 급한 분들의 이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카드를 만들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금융기관 사칭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이제 대출을 주는 그런 어떤 경우에 당장에 이제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이자의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돈을 급하게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칭을 해서 이제 속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많이 뭐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면 자기가 카드를 배송하고 있는 배송원인데 본인이 맞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전화를 해서 마치 이제 카드를 배송하는 그런 어떤 과정인 것처럼 이제 꾸며가지고 또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앞서 이 수사기관 사칭형보다 더 쉽게 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차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수사기관 사칭형은 내가 굳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수 있는 거고, 이 금융기관 사칭형은 내가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쉽게 현혹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교수님. 이 첫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전화가 이제 걸려오는데 흔히 보면은 대출을 뭐 알선해 주겠다는 이제 뭐 선전 광고, 그 홍보 글을 이제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그 대출 비교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들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전화를 이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만큼 지금 당장 좀 돈이 이제 급한 분들 그런 분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굉장히 좀 긴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조건으로 돈을 갖다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절박하고 조급한 심리, 그걸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교수님, 그런데 이 저금리 대출 또 아니면 대출을 비교해 주겠다 하는 이런 광고는 사실 우리가 거의 믿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고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현재 신용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가 이제 신용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 점수가 좀 높아야만
보다 좋은 조건에 좀 이자율이 낮은 그 대출을 할 수 있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자기가 이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해서 현재 본인이 피해자가 이제 처해 있는 어떤 자금의 상태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뭐 대출이 필요한지 뭐 그리고 이제 대충 액수는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굉장히 편의를 제공을 하고 좀 상당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분위기로 다가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좀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서적인 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기 범죄를 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도 내 정보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떻게 또 넘어갈 수 있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이제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카드 배송 기사인데요. 예, 혹시 맞으세요? 네. 이거 카드 배송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택에 계실까요? 지금 2, 3분이면 도착해요. 제가 뭘 신청? 근데 신청 안 하셨어요? 네. 신청을 안 하셨는데 카드가 나올 일이 없는데 잠시만. 카드 우편물에 보면 받는 분 은영 씨 예, 맞아요. 58년생. 전화번호 정보가 다 맞다고요? 예. 그럼 제가 지금 배송 지점 들어가기 전에 예. 확인 전화 드린 건데 자택 주소가 예. 서울 마포구 도화동 아니, 서울이 아니고 여기 청주예요. 청주시라고요? 예. 이거 그럼 신청하신 것도 아니고 본사랑 통화도 안 하셨잖아요. 주소 틀리고 하니까. 회사 전화하셔서 네. 취소 접수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반송 처리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면 사고 예방팀이라고 있거든요. 글로 찾아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사고 예방팀? 주소 틀리고 그거는 서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전 배송기사 잠시만요. 이 우편물에 보면 카드 사고 예방팀 전화번호 불러드릴게요. 예, 불러주세요. 예, 1800번에 0이요. 이게 재발급인지 이게 뭔지 주소 틀리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예. 그럼 저는 전화가 오면 반송 처리하던가 아니면 이거 주소 변경에 하면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저라도 속겠습니다. 네. 우선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 아하. 그랬더니 또 긴박하게 사고 예방팀으로 전화를 해라. 네네. 근데 여기서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번호 자체가 1800번에 땡땡땡땡 하니까 금융기관 같아 보입니다, 네네. 교수님. 네. 어떻게 피하죠? 이게 사실 이제 카드 배송을 왔다고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카드가 이제 온 거지? 좀 이제 의문이 이제 드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명의 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사고 신고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경우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나의 그렇죠. 정보가 네.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나쁜 의도로 이제 쓰이고 있는가? 그러면 본인이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유감스럽게도 이 범죄자가 가르쳐주는 그 이제 번호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또 이제 파악을 하기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뭔가 이제 뭐 착오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앱을 설치를 하시고
본인의 보다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갖다 이제 입력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면 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해결을 하고 있다. 피해 당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미 이 사고 예방팀 1800이든 뭐 어떤 번호가 됐든 네네.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는 순간 또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미 뭐 이제 신뢰를 갖고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전화를 연결한 후에 어떻게 하길래 아무 의심 없이 이제 또 정보를 전해주고 앱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전문적인 네. 이제 뭐 금융에 관련된 용어들 또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하기 직전의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네. 또 다른 그 금융기관의 뭐 대표번호나 아니면 뭐 전문가에게 알아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당장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네. 일단 그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딘가에 전화를 한번 걸어서 번호를 누르고 누군가 통화를 하기까지 그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이나 했는데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은행이나 이런 뭔가 이 수사기관을 또 검색해서 전화를 한다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이미 이 한 통의 전화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네네.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 휴대전화도 이미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 노출이 된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이 휴대전화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어떤 조직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것이 뭐 개인 정보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뭐 도용이 되는 그런 걸 막아주는 네. 그 안전한 보안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깔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피해를 갖다가 예방할 수 예방까지 있습니다. 해주겠다. 네. 그렇게 되면 악성 앱을 갖다 깔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앱에 이제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 정보, 금융 정보라든지 개인의 금융 거래상의 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입력을 하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하다가 또 이제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드 취소도 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예방도 해준다고 하니 철석까지 믿고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걸 깔고 뭐 비밀번호를 좀 알려줬다고 해서 내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지? 어떻게 돈을 가져가나요, 교수님? 사실 이제 지금은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이 스마트폰에서 모든 금융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이미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네.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직접적으로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대면 관계에서 뭐 계좌를 개설하든지 여러 가지 뭐 대출 관련된 어떤 뭐 정보들을 주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네. 갖다 알아보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그냥 비대면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의 맞습니다. 네. 뭐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계좌를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그것을 이제 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그 대포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내 개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내 명의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태에서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마치 나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서 나는 전혀 뭐 10,000원짜리 하나 이제 본 적이 없는 네. 그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그렇군요. 네. 중간에 이제 갈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휴대폰을 다시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할인폰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소액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소액 결제는 뭐 몇십만 원 이하만 이제 뭐 네. 하도록 이런 어떤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만 원 이하만 결제를 하게 되면 50만 원에 미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뭐 3, 40만 원짜리 물건들을 갖다가 계속 소액 결제를 해 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고, 근데 그런 소액 결제를 갖다 수십 번을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뭐 몇백만 원 내지는 이제 몇천만 원의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 정보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내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하게 되면 뭐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이 다달이 청구되는 금액을 보면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 체크카드나 통장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뭘 빼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포 통장을 만들고 또 나 몰래 대출을 받고 또 이 소액 결제가 뭐 단돈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쓰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쓴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 중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체크 카드를 개설해주고 그 체크 카드를 갖다가 이제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가져오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점수를 올려서 또 도와준다. 당신이 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대출받거나 또는 굉장히 그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승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이걸 승인받는 그 과정에서 미리 어떤 뭐 돈을 갖다 공탁금을 내야 된다, 또는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제 전산 등록비가 필요하다, 또는 이제 예치금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송금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또 속여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웃음이 나왔냐면 대출 공탁금이라든지 뭔가 사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누가 믿어?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 네. 내가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넣고 정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라도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본인의 신용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제1금융권 네. 이런 곳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받기 쉽지 어려운 않은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용 점수를 올려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대하는 많은 액수의 대출을 금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의 그냥 그 업무 처리에 드는 약간의 비용만 들면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네. 원하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뭐 액수는 기꺼이 뭐 그냥 투자금으로 생각하고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이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 대출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네네. 한도도 낮고 네네, 또 이자도 그렇습니다. 높기 때문에 내가 사실 조금의 돈을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신용 점수가 낮지만 점수를 올리거나 대출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네네. 현혹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사실 정말 누가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교수님? 네. 이 돈만 보내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에 이제 뭐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한 번만 돈 보내라고 하고 끝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그러고 또 하나요? 이제 돈을 처음에는 이제 소액의 이제 송금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경계심을 갖다 이제 낮추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돈을 보냈다는 건 이제 이 피해자가 넘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갖다 믿는구나.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조건을 겁니다. 2번, 3번. 그래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뭐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네.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액수를 갖다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일단 돈을 갖다 보내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마음에 있는 경계심이 낮추거나 허물어지고 또는 이제 우리 그 마음의 그 문지방 이게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돈을 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송금 요구에 응하고 2번, 3번 이제 응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연락을 끊어버리면 대출도 못 본인 받고 돈도 있는데요. 네. 돈은 날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돈이 급해서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일단 돈을 보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또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것도 요구한다고요? 카드라든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현금이 이제 네. 없고 뭐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 가지고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이제 현재 뭐 체크카드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체크카드를 갖다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요? 뭐 네.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긴박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시간을 그렇게 길게 두질 않습니다. 지금 오늘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거래가 오늘 네. 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공탁금이라든지 추진비, 진행비 이런 것이 오늘 오후 5시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막 몰아치는군요. 네. 대출 신청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취소가 이제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제 짧은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공을 들였던 것이 수포가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몰 비용 심리라고 해서 네. 처음에 이제 돈을 보내가는 이제 투자를 했던 이런 돈이 아까워서 그쵸. 이걸 갖다가 네.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송금을 하는 이런 심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역시 또 심리적으로 또 접근을 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못하게 몰아넣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사실 뭐 어디서 그렇게 쉽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묻고 하겠습니까, 교수님? 대체 어떻게 심리적인 압박을 하길래 이렇게 내 모든 계좌고 비밀번호고 다 털어놓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자금 상황, 뭐 신용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 내역,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출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지금 뭐 예금이나 이제 적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송금하는 그런 걸 갖다 유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뭐 개인정보 더더군다나 어떤 그 계좌의 비밀번호 네. 또는 이제 송금을 하기 전에 이제 사용하라는 뭐 OTP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입력을 하고 알려줘야 할 그런 정보인 것처럼 이제 절차다. 위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대출 신청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자기의 정보들을 갖다 알려주고 결국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도 이제 뭐 패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네네. 개인이 번호를 결국은 비밀번호 입력하게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럴싸한 그 상황에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네. 꼭 이게 사기다,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정보를 전했고 참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원하는 대출은 받지도 못했고 돈을 네. 잃는 상황도 오는 거고요. 네네. 교수님 대체 이 어떤 심리를 가장 노리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피해자들은 굉장히 긴급하고 그리고 좀 절박한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리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당히 금융적인 지원이나 이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해당 은행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는 네. 뭐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들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틈을 안 주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절대 이제 금융기관 이런 곳에 이제 그런 걸 확인하지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전화를 할 때도 이 전화를 끊으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지금 진행 상황 이것이 이제 사라지는 수포가 거죠. 된다. 네. 다 이제 취소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몇 분 이내에 이걸 갖다가 절차들을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네. 오로지 그냥 시키고 이제 지시하고 뭐 누르고 입력해라 보내라 하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심리 상황,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으로 또 궁금한 것이 도대체 가해자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범죄에 함께 하는 거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가요, 교수님? 사실 뭐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갖다 이제 속이게 이제 되는 건데요. 이런 금융 기관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피해자를 이제 속이는 것이 그만큼 이득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일반적인 물건이나 뭐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데서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것보다도 금융 거래를 통한 사기를 통해서 이제 돈을 자기들이 얻는 것이 훨씬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이제 적금 그런 것도 지금 당신의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되고 한 이 상황 같으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들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네.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에 있는 거 그거 빨리 돈을 갖다가 인출을 해서 내가 알려주는 그 안심 계좌에 이제 보내라. 그래서 이 자금이 안전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아놓은 이 목돈 지켜야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그런 어떤 요구나 지시에 이제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는 이유는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전처럼 무슨 뭐 물건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것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 수 네네. 있고요. 또 이제 대면하지 않고도 이런 이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제 좀 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계속 느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보이스피싱에 또 휘말리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건 뭐 어떤 거래를 위해 가지고 미리 뭐 공탁금을 내라, 선입금을 네. 하라, 그리고 무슨 준비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로 송금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하는 네. 것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전화상으로 뭐 이런저런 온갖 명목을 들이대면서 돈을 보내라고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하고 네. 끊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입니다. 네. 전화상으로 중요한 개인정보,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실제로 금융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뭐 비밀번호라든지 또는 이제 OTP 같은 이거에 관한 정보들을 전화상으로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입력을 하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의심을 하고 반드시 자신들이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악성 앱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숫자들을 갖다 누르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네. 끊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네.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해서 돈 필요하시죠? 네네. 대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 곳은 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필요해가지고 알아보고 요청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제의를 하면 반드시 이제 의심하는 게 필요한데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좋은 제의를 할까? 이걸 항상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좋은 조건에 굉장히 뭐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경우면 자기 주변의 사람한테 연락을 하지 왜 전혀 모르는 나에게 도움을 남이 줄까? 나에게 네. 연락을 했을까? 이걸 한 번쯤은 맞는 의심하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거면 본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겠지. 뭐 모르는 나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꼭 의심을 하셔야 될 네. 것 같고, 혹시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공탁금 위주의 돈을 보냈고 또 어느 네.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제 이 금융 거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네.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일단 전화를 해서 지급을 멈추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네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112로 이제 신고를 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좀 조사를 해주기를 부탁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뭐 비밀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혹시라도 있는 그 악성 앱이 있다 휴대폰에 네. 그러면 그 악성 앱을 갖다가 이제 반드시 이제 지우고 네. 그리고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새로 깐든지 해가지고 이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넘기고 돈을 보내셨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교수님. 네. 내가 이런 은행을 이용해서 계좌를 송금했다고 하면 빠르게 그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제 계좌 송금이나 이런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셔야 하고 또 경찰에게도 연락을 해야 네. 하는 거고요, 교수님. 네. 이후에는 이제 노출된 정보들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많은 것들 그래도
요것만큼, 이것만큼 꼭 지켜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교수님? 결국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돈을 보내라, 송금을 하라, 내지는 개인 정보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단호하게 네. 끊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결국 이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그랬고, 지난 시간 알아본 이제 수사기관 사칭형도 그랬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도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건 간에 실제로 그런 금융기관의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곳은 네.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명목을 붙여가지고 돈을 뭐 여기다 이제 보내라. 미리 이제 보내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네. 하면 이건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이 신용카드라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떤 필요한 목적이 있고 어디에 이제 용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도록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이제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전혀 이제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뭐 오늘 갑자기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내 정보를 갖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 이 정보들을 부분적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카드 같은 걸 배송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이제 언제 어디서 네. 뭐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이제 전달하라 뭐 이런 것들이 신청한 사람하고 이제 배송원들이 딱 약속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개인 정보가 잘못 뭐 유출되거나 이제 명의가 도용된 것 네, 앞서 우리가 같다라고 해서 들었죠. 네.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떤 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네. 거는 이제 그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의 이제 개인 정보들을 갖다가 뺏어가면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더 큰 피해로 그렇죠. 이어질 수 이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들 들으면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진짜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번호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번호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상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실 뭐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 그 범죄자들은 항상 시간이 없다. 네. 바로 이제 절박하게 시급하게 이 안에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들어서 피해자들이 이제 상황 판단을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하거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다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반드시 주의해라.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네네. 너무 달콤한 유혹은 우리가 반드시 의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맞죠, 네,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정보들 꼭 기억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이 사기 범죄,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혹되거나 연루되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또 진심을 다해서 우리 어르신들 돕기 위한 정보 알차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도 비밀번호나
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배운 만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을 노린 사회에서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